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수필 교중치루쟁론기입니다. 작점 이상인데요. 규방 여인이 바라보는 세태. 여인들은 방 안에서 옛날에 생활을 많이 했죠.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방 부녀자들도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조선 여인들의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해서 인간의 세태를 풍자는 뭐 비꼰다 이런 뜻이죠.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전수필 규중치루쟁론기입니다. 수필이니까 수필의 특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이다. 그죠? 수필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죠. 작가의 개성이나 생각이 잘 드러나는 그런 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형식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형식의 글입니다. 다양한 형식과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다. 수필을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머나 익살, 재치가 담긴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삶에 대한 교훈이나 깨달음을 표출하는 문학 관례입니다. 일상 속에서 가져온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요. 허구적 요소를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허구적 요소 같으면은 뭐 소설 같은 게 가장 두드러진 허구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소설은 그래서 우리 있음직한 허구다라고도 개연성 있는 허구, 있을 수 있는 허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글쓰기 양식들이 지닌 장점을 폭넓게 빌려오기도 합니다. 자, 조선시대 규방 부녀자들에게 바느질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느질 도구, 자도 있고 바늘도 있고 가위도 있고 실, 골무, 인두, 다리미는 늘 부녀자들 가까이 있었습니다. 일곱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해서, 자, 규중치루쟁론기는 사물을 의인화했다 그죠? 인간의 심리 변화,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세태를 우화적으로 풍자한 글 규중치루쟁론기입니다. 자, 우화적으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 뭐 쉽게 그냥 사물을 의인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솝 우화에 동물 등이 많이 나오죠. 규중치루쟁론기인데요. 규중은 여자의 방이라는 뜻이고요. 치루는 일곱 친구, 쟁론기는 자신의 능력을 뽐내면서 이 일곱 친구는 자신의 능력을 뽐내면서 또 인간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쟁론은 논쟁한다. 그 여자방의 일곱 친구들이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논쟁하다가 나중에 한마음이 되어서 인간을 비판합니다. 자, 기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규중치루쟁론기가 이제 무엇인지는 알았죠. 여자의 일곱 친구들이 논쟁한 기록입니다.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규중 부인이 잠든 사이에 규중치루들의 공치사, 즉 자기 자랑이 이어집니다. 이때 이 치루들은 내가 더 잘났다, 내 때문에 바느질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 관계가 됩니다. 경쟁 관계인 치루를 통해서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규중 부인이 꾸중을 하고 일어나서 너희들 그렇게 싸우느냐 하고 꾸중을 하고 잠든 사이에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부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인간을 비판하죠. 그래서 동료 관계인 치루들이 인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부인이 꾸짖자 감토할미가 사죄하고 부인이 용서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규중치루가 인간을 의인화한 존재로 본다면 자신의 능력과 노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른바 규중치루는 부인 내 방 가운데 7벗이니, 자, 규중치루는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의 7친구라는 뜻이죠. 자, 이 7벗은 자신의 능력과 노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선배는 선비입니다. 필묵과 종이와 벼로 문방사우를 삼았다. 그 선비들은, 남자들은 문방사우는 붓과 먹과 종이 벼루죠. 자, 이 네 가지를 문방사우로 삼았는데, 여자들은 규중치루 7벗을 삼았다, 이런 뜻이겠죠. 규중여잔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요. 남자도 있는데 왜 여자는 없겠노? 자, 여자들도 벗이 있다. 바로 그 벗이 규중치루가 됩니다. 벗이 있다니까 서리법이 되죠. 이러므로 침선을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지세. 침선은 바느질입니다. 자, 바느질을 돕는 무리들을 이름을 정하여 벗을 삼았는데, 자, 이 이름을 붙이는 게 또 재미있습니다. 스임과 생김새 또는 글자에 따라서 지었고요. 자, 이 이름을 붙이는 데 보면은 상당히 섬세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인의 섬세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남자들이 좀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자들의 어떤 치밀함, 조직적 섬세함이 공부도 더 잘하고 공무원 시험 같은 데도 지금 여자들이 더 많이 합격되고 있죠. 남자들 힘내야 할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자, 바늘로 세요각시를 하고, 자, 바늘을 세요각시를 했는데, 자, 이 세요각시는 가는 허리다, 그죠? 가는 허리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세요각시라고 붙였습니다. 세요가 가는 허리라는 뜻입니다. 자, 침척을 척부인이라고. 침척은 잡니다, 그죠? 바느질 잡니다. 바느질 하는 데 쓰는 자가 침척인데, 척부인이라 했는데, 이거는 요게 한자로 자척자입니다. 자, 척부인이라고 붙인 것은 한자 발음을 따서 이름을 붙였죠. 가위로 교두각시라 하고, 가위를 교두각시라 했는데, 자, 교두는 뭡니까? 머리가 서로 교차한다는 뜻이죠. 머리가 교차한다는 뜻인데, 머리가 만나는 가위의 모습을 본떠서 교두각시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생김새를 본떠네요. 인도로 인하부인이라고. 인도는 인두입니다. 자, 인두는 불에 달구어서 이렇게 천을 펴는 역할을 하죠. 요 인하부인은 불을 이끈다. 그래서 인하잖아요. 자, 불을 끌어낸다. 그래서 이거는 인하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용도다, 그죠? 불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불을 가져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것도 또 물론 한자어를 땄다 이래 해도 되겠죠. 달우리는 다리미입니다. 다리미를 울랑자를 했는데 요 울자가 다리를 울자입니다. 그 한자 발음을 가지고 이름을 또 만들었네요. 자, 실은 청홍흑백각시라 했습니다. 실의 모양이죠. 자, 실의 색, 여러가지 실의 색을 가지고 청홍흑백각시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골모를 감토할미라 했습니다. 골모는 골무죠. 그 바느질하다 찔리면 안 되니까 손에 이렇게 끼는 겁니다. 감투인데, 이 감투는 골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이 마치 뭐겠나 하면은 감투 같습니다. 그죠? 감투, 머리에 쓰는 모자죠. 감투 같다고 감투할미라 했습니다. 이 할미라 붙었으니까 이건 좀 노련한 면을 보여주겠죠. 자, 생김새를 본떴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삼아 교정부인네 치료로 삼아, 이 교정부인들이 사실 외롭잖아요. 이래 7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죠. 아침 소세를 마침에, 아침 소세는 머리를 빗고 낯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치료에 각각 모여 종시하기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기를, 함께 한 가지로 함께 의논하여 소임을 이뤄내는지라. 서로 함께 의논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긴데요. 교정 부인의 치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일은 칠우가 모여 침선의 공, 바느질의 공을
의논하더니. 자, 바느질 누가 공이 더 크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바느질 공, 침선의 공이 중심 화제가 됩니다. 척부인이 긴 허리를 자이며 이르되. 먼저 자가 났었네요. 자는 한자의 음에서 나왔다고 했죠. 긴 허리를 자이며. 이 부분은 자로 재는 모양은 자로 이를 재을 때는 자가 길쭉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긴 허리를 자이며 자로 재는 모양을 지금 본떴다 그죠? 이르되 제우는 여러 친구들은 들어라. 나는 세명지, 굵은명지, 백적표, 세승포 뭐 몰라도 되겠죠. 이거는 천 이름입니다. 그죠? 가는 명주, 백적포, 흰모시, 세승포는 가는 배 이런 여러가지 천 꽃감이죠. 청홍, 농나, 자라, 홍단. 자, 이것도 전부 천 이름입니다. 자, 비단의 종류인데요. 농나, 자라, 홍단은 전 비단의 종류입니다. 이런 걸 펼쳐놓고 남녀이를 마련할세. 남녀이는 남녀의 옷이죠. 마련하다는 것은 마름질하다. 요즘 말로 재단한다는 뜻이 되겠죠. 재단할 때 이제 자로 이래 길이를 지어야 되잖아요. 장단 광협이며 수품 제도를 나 아니면 어찌 이루리요. 장단은 길고 짧고 넓고 좁고죠. 길고 짧고 넓고 좁으며 수품 제도는 솜씨와 격식을 자기가 아니면 누가 이루리요 하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자기 지공이 내 으뜸되리라. 자기 지공은 옷을 짓는 공이 내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척부인 자의 자랑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두각시 양각을 빨리 놀려 내다라. 교두각시는 가위의 생김새죠. 가위 생김새에서 이름을 붙였고요. 양각을 두 다리를 빨리 놀려. 가위가 사용할 때 이래 다리가 노는 거 있죠. 가위질을 하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섬세한 관찰이 돋보이네요. 척부이나 그대 아무리 마련 재단을 잘한들 그대가 아무리 마름질 재단을 잘해도 베어내지 아니하면 모양 제대로 되겠느냐. 내 공이 그 척부인 너희 공이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 마라. 나도 공이 있다 이런 뜻이죠. 내 공도 있다. 이거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요. 교두각시의 자랑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요각시는 바늘이죠. 바늘의 생김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허리 굽복이며 날랜 불이 두르여. 그 바늘의 끝을 새의 부리처럼 이렇게 부리라고 했네요. 자, 이 부분은 바느질 하는 모양, 바늘이 바느질 하는 모양을 본떴다 그죠? 자, 치루의 이름을 짓는 것이나 사용 방법에서 세심한 관찰이 엿보입니다. 양우의 말이 불가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두 친구의 말, 척부인과 교두각시의 말이 맞지 않다. 진주 열거리시나 깬 후에 구슬이라. 속담을 인용했네요. 속담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죠. 이런 것을 우리 풍류법이라 합니다. 재단에 능대능소하다 해도, 자, 재단에 도루 능하다 해도 내 아니면 자기를 어찌하리요. 자, 자기는 옷 만들기를 어찌하리요. 할 수 없다. 내 아니면 할 수 없다. 서리법이네요. 새누비, 미누비, 저런솔, 긴 옷을 이루미. 요거는 바느질 방법이네요. 솔은 우리 이렇게 꿰 매면 어떤 솔기가 생기잖아요. 짧게 면 줄인데 그 솔기를 솔이라 했습니다.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요. 척부인의 재어내고 교두각시 베어낸다 해도 자가 이제 재고 또 교두각시가 베어낸다 해도 자나 가위가 재고 잘라내도 내 아니면 공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공이라 자랑하나뇨. 자, 세요각시 바늘이 이렇게 또 자랑합니다. 자, 청홍각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여 노알. 청홍각시는 실의 색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건 실의 색깔이 실은 다양하잖아요. 불그락 푸르락 하다는 것은 실의 색깔과 인물의 심리를 연결해서 노는 화나가 났다는 뜻이죠. 자, 화나서 말하기를 세요야 내 공이 내 공이라. 네 공이 너의 공이 내 공이다. 네가 바늘 네 혼자 가서는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자랑 마라. 내 아무리 착한 채 하나 한솔 반솔인들
약간의 이제 흔적이죠. 바느질 하면 소홀이 생긴다. 그죠? 내 아니면 내 어찌 성공하리요. 실이 묶어주니까 옷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소홀은 꿰맨 줄기 솔기고요. 청홍각시의 자랑입니다. 실의 자랑이죠. 이러니까 또 감토할미가 웃고 이러되, 감토할미는 골무의 모양에서 감토할미가 나왔고요. 자, 할미라는 말에서 또 웃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서 경륜에서 나오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장수는 훌륭한 정치인들은 적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웃는답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은 좀 하수죠. 각시님네 위연만 자랑 마소. 여러 각시님네 웬만하면 어지간히 자랑하지 마라. 이 늙은이 수말적기로는 처음과 끝이다. 그죠? 수말 처음과 끝에 적는 게 아니고 처음과 끝에 적당한 때 아가씨네 손뿔이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 도와드리나니, 안 그러면 내가 아니면 손이 아파서 바느질 못한다. 이런 말이죠. 감토할미 웃고 이러되 한 번 더 나오네요. 골무의 모양에서 경륜에서 나오는 태도가 드러나고요. 각신님네 웬만 자랑하지 마라. 어디간 자랑하지 마라. 이 늙은이 수말적기로 처음과 끝의 적당한 때 아가씨네 손뿔이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 도와드리나니. 자, 요건 타이밍을 맞추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옛말에 이르기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 했는데, 자, 속담을 이용했으니까 또 풍기법이네요. 청홍각시는 새의 뒤를 따라다니며, 실은 바늘의 뒤를 따라다니며, 니는 뒤를 따라다니는 게 무슨 말을 하노? 자, 남의 뒤를 따라다니는 존재로 지금 청홍각시 실을 폄하했다. 그죠? 실로 얼굴이 아까워해라. 자, 이 부분에서는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납니까? 요 실은 얼굴이 이쁘다, 모습이 이쁘다는 게 인정하네요. 나는 매양 새의 길에 나는 바늘의 길에 진리였으되 낚아죽이 두꺼워 견딜만 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노라. 나는 점잖다 이럴 뜻이죠. 얼굴이 이쁜 것은 인정했네요. 감토할미의 자기 자랑입니다. 인한왕자가 이르되, 인한왕자는 인두의 역할, 인두가 불에 달구어서 뜨거운 상태로 천을 이렇게 고르는 것이죠. 그대네는 다투지 말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리라. 민우비, 세노비는 바느질 방법이고요. 눌로 하여 저 가락같이 고우며, 아마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가락같이 곱겠노. 내가 있으니까 옷이 고와진다. 이런 뜻이죠. 혼손이 나 곧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으리요. 혼손은 솔규입니다. 천을 꿰맨 줄 재봉선이죠. 재봉선이 재봉선이 내가 아니면 어째 저렇게 풀로 붙인 데 곱겠느냐. 그 내공이 크다 이런 뜻이죠. 침제 용속한제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침제는 바느질 솜씨입니다. 용속한 것은 평범하여 특징이 없는 것. 바느질 솜씨가 평범하여 특징이 없이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내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내 손바닥 한번 씻으면 인두로 다리면 잘못한 흔적이 감추어져 사라져 쇠의 공이 날로 하여 내 때문에 인두 때문에 광채가 난다. 내 때문에 옷이 바늘 너가 고생한 것이 빛이 난다. 자, 인한왕자 인두의 자랑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울랑자는 다림입니다. 여기 다리를 울자인데요. 한자 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 웃음으로 이르되, 우리 인두나 다리미는 역할이 비슷한데 인두는 쪼맨하고 다리미는 크죠. 인하야 너와 나는 소임이 같다. 옷감을 다린다, 옷감을 편다 이런 뜻이죠. 자, 너와 나는 같은 소임이다. 자, 연이나는 거론하고요. 나는 침선뿐이라, 나는 바느질 뿐이라, 나는 천만 가지 이복에 아니 참여하는 곳이 없다. 다리미가 훨씬 더 용도가 많이 쓰인다. 그죠? 참여하여 관계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훨씬 많은 일을 한다. 가정한 여자들은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구기어 살이 주역주역한 것을 가정하는 가정스럽고 얄미운 여자들.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구기어
살이 주역주역한 것을, 즉 꾸깃꾸깃한 것을 다리미가 한번 쭉 밀어보면 곱게 되죠. 나의 광둔으로 한번 스치면, 광둔은 넓은 볼기, 그 인두는 좀 좁잖아요. 다리미 넓죠. 그 인두는 손바닥 했는데 다리미는 볼기라 했네요. 굵은 살, 가는 살, 낱낱이 펴이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고, 자, 이건 주름살이죠. 주름살이 펴이고 제도와 모양이 고와진다, 폼 난다, 이런 뜻이죠. 더욱 하절을 만나면, 하절은 여름이죠. 소임이 다사야, 여름에 아마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삼배 옷을 입고 이렇잖아요. 일일도 한가하지 못하다, 나는 하루도 조용하지 못하다. 삼배모시 옷을 많이 다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의복이 나 곧 아니면 어찌 고우며 더욱 세답하는 년들이, 세답은 빨래하는 년들이 게을러 풀먹여 널어두어 잠깐 자면 부딪혀 말린 것을 나의 광둔 아니면 어찌 고우려, 나의 넓은 다리미 아니면 어떻게 고울 것이냐, 세상 남녀 어찌 반반한 것을 입으리요, 내 때문에 옷이 반반한 옷을 입는다. 자, 내가 있어서 폼이 난다, 이런 뜻이죠. 이러므로 자기 공이 내 제일이 되나니, 자, 옷을 짓는 공이 내가 최고다. 자, 인하장자의 또 자랑입니다. 여기까지는 승인데요. 기에서 치루를 소개했고, 승에서는 교중 치루들의 공치사, 자기 자랑이죠. 이 부분에서는 이 치루들은 서로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협력 관계가 됩니다. 교중 부인이 이르되 치루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나니 어찌 치루의 공이라 하리요. 정리해버리죠. 잠에서 깬 부인이 개입했고요. 치루와 같은 논리로 너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서주지 않으면 너는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은 나의 도구일 뿐. 치루들이 기분 나쁘겠죠. 자, 추종관계, 치루와 부인의 관계는 아마 추종관계인데, 이건 아마 신분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화제가 이 부분, 부인의 이야기 때문에 화제가 치루의 자랑, 경쟁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원망, 서로 협동관계로 이동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고 은필에 말을 마침에 치루를 밑치고 베개를 돋우고 잠을 깊이 드니, 자, 척부인이 탄식고 이르되, 척부인은 한자 발음에서 온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요 이름 설명 지금 세 번째 하는데요. 이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매할사 사람이요 공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자, 매장한 것은 사람이고 공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구절이 반복되네요. 대꾸법이고요. 의복 말을 때는, 의복을 재단할 때는, 마름질할 때는 먼저 찾고, 재단할 때는 뭐 이런 길이를 재야 되잖아요. 자를 먼저 찾죠. 이뤄내면 자기 공이라 하고, 이 나쁜 여자야, 이런 뜻이죠. 게으른 종,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종 잠겨오는 막대로 나를 씁니다. 자로 사람을 때리잖아요. 나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나로서 치더라. 내 허리 부러짐도 모르니 나는 뭐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노, 이런 뜻이죠. 자의 또 다른 용도가 이제 잠자는 종의 잠을 깨운 데 있네요. 나의 수고도 몰라주고 어찌 야속하고 노흡지 아니리요. 노흡지는 노엽지, 화가 나지 아니리요. 자, 척부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까는 서로 막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뭐 서로 한패가 됩니다. 교도각시는 가의 모양에서 온 이름이라 했고요. 그대 말이 맞다.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네 말이 틀렸다 이랬는데 내가 더 똑똑하다 이랬는데,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인간을 비판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마 동변상련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원래 함께 욕을 할 때가 또 재미있죠. 옷을 말라 보일 때는 나 아니면 못하려마는 드나니 하고, 내 아니면 옷을 자를 수 없는데, 옷감을 자를 수 없는데 어떨 때는 이거 와이를 안 드노, 어떨 때는 와이를 잘 드노,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잘 드네 안 드네 불평하고, 내어 던지며 양각을 각각 잡아 흔들고, 다리를 막 흔들고, 이럴 때는 토심적고, 토심적고는 불쾌하고, 화나기 어찌 측량하리요. 화가 많이 나더라. 자, 세요각시 잠깐이나 쉬려 하고 달아나면, 이거는 세요각시 이야기가 아니고 교도각시 가위의 이야기입니다.
바늘이 잠깐 쉬라고 달아나면, 바늘이 없어지면 매양 대탄만 내가 4개의 집탈하니 바늘의 모양에서 붙였고요. 집탈하니는 트집 잡으니 내한테 바늘 어디 갔노 이렇게 트집 잡는다는 뜻이죠. 마치 내가 감춘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놓고 좌우로 고면하며, 자, 좌우로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놓는 것도 모르고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놓고 좌우로 돌이켜보며 전으로 수험하여 얻어내기 몇 번인동 알리오. 수험하여는 수색하고 검사해서 그 가위로 지금 뭐 합니까? 바늘을 찾고 있는 거죠. 몇 번인 줄 의존명사네요. 알리오. 자, 그 공을 모르니 어찌 애원하지 않으리요. 자, 슬프고 원망스럽다. 자, 교도각시의 단식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세요각시가 한숨 쉬고 이르되, 너는 커니와, 너는 물론이거니와, 너는 교도각시죠. 물론이거니와, 내 일찍 무삼일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악지성을 듣는 거. 요악지성은 요망하고 간악한 말입니다. 각골 통한,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럽다. 진짜 뼈에 사무치고 한스러울 정도로 요망하고 간악한 말을 들었다. 요즘 이런 뭐 재벌 부인들, 여자들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봤죠. 더욱 나의 약한 허리 휘두르며 날랜 볼이 두리어 침선을 돕는 줄은 모르고, 내가 몸이 약한데도 바머지를 그래 한 줄도 모르고, 마음 맞지 아니면 나의 허리를 부르질러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원하지 않으리요. 자, 허리를 바늘을 차만 채우다, 그죠? 원통하다. 자, 사람과는 극한 원수다. 사람과 관계를 나타내네요. 갚을 길 없어 있다가 손톱 밑을 찔다. 그래, 손톱 밑을 이렇게 찔러서 피를 내어 설한하면, 자, 손톱 아래를 찔러서 한을 풀면 조금 시원한데, 여기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간흉한 감탈미. 다른 친구들은 전부 한패가 되는데, 감탈미는 왕따가 되네요. 골무를 끼고 있으니까, 골무 때문에 제대로 찌르지도 못한다. 미련 만료하니 더욱 애답고 못 견디리로다. 한번 찔러보고 싶은데 못 찌르니까 미치겠다. 이런 뜻이죠. 감탈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네요. 세요각시의 단식입니다. 인하가 눈물지어 이르되, 인하는 인도의 역할에서 온 이름이고요. 그대는 대하라 아야라 하는도다. 니는 아프다 뭐 어떻다 하는구나. 니는 그래 말이라도 하지만 나는 말도 못한다. 더 심한 형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무삼재로 포락지형을 입어. 포락지형은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찢는 형벌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인두를 불 속에 집어넣어 놓잖아요. 자, 인두는 불 속에 달구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불 가운데 낯을 지지며 굳은 것 깨치기는 말을 시키니, 그래서 불에 넣을 뿐만 아니고 또 단단한 거 있으면 인두로 탁탁 때리면서 깬다는 뜻이죠. 호도도 깨고 이러겠죠. 단단한 것을 깨기, 인두의 또 다른 용도. 자도 뭐 길이를 재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고 또 사람 때리는 데도 쓰였죠. 인두도 거의 바느질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단단한 거 깨는 데도 쓰이네요. 섭고 괴롭기 측량하지 못할 데라 헤아리지 못할 기다. 자, 인하능자 이렇게 탄식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하의 친구 다리미가 나오겠죠. 울랑자 척연할, 한자 발음에서 온 말이고요. 다리미가 척연,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그대와 소임이 같다. 자, 인두와 다리미는 소임이 같다고 앞에도 나왔죠. 욕되기 한 가지라 제 옷을 문지르고 멱을 잡아 들까부르며, 자, 지 옷을 막 문지르고 멱을 잡아, 다리미 목을 잡잖아요. 다리미 손잡이인데요.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이것도 뭡니까? 인하랑자와 울랑자는 서로 동변상련의 관계이죠. 우겨 누르니 황천이 덮치는 듯. 황천은 저승입니다. 이렇게 막 누를 때는 내가 죽는 것 같다. 심신이 아득하여 내의 목이 따로 날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손잡이가 떨어져 나갈 뻔한 적이 몇 번이나 한동 알리어. 여러 번 있었다. 자, 울랑자의 탄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인데 규중추의 부인 원망인데 여기는 서로 한패가 되었죠. 자, 치루 이렇듯 담론하며 회포를 이르더니 자는 여자 문득 껴쳐. 이거는 이야기를 나눈 회포를 말하더니 이거는
이 해포는 분열되는 원망이죠. 여사가 이제 깨어 치루다려 왈. 잠에서도 다 들은 모양이다. 그죠? 치루는 내 허물을 그대도록 하느냐. 아직도 내 욕을 하고 있어. 이건 꾸짖음이다.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감톨미. 감톨미는 아까, 그 바늘로부터 욕을 얻어먹었죠. 감톨미는 골무의 모양에서 온 말이고요. 고두사왈. 이거는 인간을 향해서 하는 거다. 그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여 말하기라. 감탄면 노련하고 또 현명한 처신을 보여주죠. 이 상황을 수습하고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부하는 처신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것들이 망령되이 햄이 없는지라. 젊은 것들 다른 6개죠. 생각이 없는지라 족하지 못하리로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 등이 제조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제조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언을 지으니, 원언은 원망하는 말을 들으니, 일어나서 부인이 너희들 내 험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땅히 결곤하염즉 하되 곤장을 쳐야 되겠지만 우리는 벌받을 만하다 이런 뜻이죠. 평일 깊은 정과 저희 조그마한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평소에 깊은 정, 평소에 여자들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의 조그마한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면 좋겠다. 바느질 도구를 옷을 만들었으니 용서 좀 해도 이런 뜻이죠. 젊은 것부터 하나이다는 감탈미 노련한 처세술, 아첨하는 사람들이 또 풍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자, 여사가 답하기를 할미 말을 쫓아 물시하리니, 물시하리는 하던 일을 그만두겠다. 즉 벌줄락했는데 용서하겠다 이런 뜻이죠. 내 손뿌리 성함이 할미공이라. 이제 감토는 고맙다고 얘기하네요. 깨어 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 나는 니는 가까이 가지 댕길게 금낭 금주멍이를 주어 그 가운데 너 몸에 지녀 서로 떠나지 아니하더라. 골무를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니 할미는 고두배사하고 재붕은 차만하여 물러나더라. 고두배사는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고 다른 6 친구들은 차만하여는 부끄러워서 감탈미 행동이 부끄럽다는 뜻이죠. 부정적으로 봤다. 그죠? 물러났다. 이렇게 결은 감탈미의 사죄와 규중 부인의 용서입니다. 갈래는 고전 수필이고요. 내관체 수필은 여자들의 문체를 내관체라 합니다. 우리 흔한스러운 교훈과도 내관체죠. 앞에서 배운 상사빌곡도 내관체입니다. 성격은 풍자적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현실을 비꼬고 있고요. 교훈적이고 논쟁적이고 우화적. 우화적은 사물을 의나해서 나타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공치사만 하는 세태풍자. 자,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의 추구가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공치삼은 일삼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역할과 직분에 맞는 삶에 대한 인식과 촉구고요. 2번 나왔네요. 자, 특징은 여성들이 즐긴 한글 수필이고요. 여인들의 바느질 도구를 의나하여 세태를 풍자했습니다. 대화의 행동 중심의 보여주기 방식으로 전개했다. 여러분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말하기와 보여주기가 있죠. 앞에 고전 산문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는 간접적 제시고 말하기는 직접적 제시가 되겠죠. 자, 사물의 이름을 통해서 사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장면이나 사용법을 통해서 섬세한 관찰력이 드러납니다. 자, 문제 귀박문학을 한번 볼게요. 여성들의 문학이고 교양을 지닌 사대부가 여성들의 문학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처지와 관련이 있죠. 요 위에 한번 볼까요? 교양을 지닌 사대부가 여성들의 문학인 것은 앞에 보면 한자가 상당히 많죠. 한자를 모르는 여성들이 쓰기는 어렵죠. 자, 유교적 윤리 교육과 또 관련이 있고요. 여성들의 자기 표현 수단입니다. 자, 이게 귀박문학의 특징입니다. 공치사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공치사는 자기 자랑이죠. 수고한 것을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하는 게 공치사인데요. 이럴 때는 부정적이라 그죠? 남의 공을 칭찬할 때는 긍정적이죠. 경우에 따라 규중치루와 부인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아마
이런 의미로는 부정적이고, 칭찬한다면 또 긍정적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앞부분은 특히 부정적 의미를 쓰였죠. 별명과 근거는 본문 해설을 참조하고요. 자, 두 부분을 나누고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인데요. 기승은 규중 치루가 공을 다투는데, 여기서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전결은 인간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인데, 이때는 동료 관계가 되죠. 자, 작가인 여성의 체험과 깨달은 것은, 체험한 것은 이런 거죠. 바느질을 체험했고, 깨달은 것은 바느질 도구 모두가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의 삶의 모습을 연결시켜서 쇳대를 또 풍자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는 수능 특강 책에 있는 문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요. 선생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공부할 때는 반드시 본문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 답을 찾는 공부 100% 실패합니다. 자, 본문 중심의 공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책에 없는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여기 정의 다 해두었습니다. 자, 오늘 작자미 이상의 고전수필 교중치루 쟁론기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